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미국 중간선거 판세와 관련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 자, 그에 앞서 우선 미국 의회의 구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의 미국 의회는 1764년에 미국 독립전쟁 시에 13개 식민지주의 대표가 모여 개최한 제1차 대륙회의를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1764년이니까 역사가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는데, 미 합중국 헌법 원안문에서는 일원제였다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서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의 상원 하원의 체제가 구성된 것입니다. 자, 일단 하원은 미국 헌법에 따라 총 435명의 개별 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하원 의석수는 인구수에 따라 주별로 배분되고 각 주에서 선출하는 하원 의원의 수는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의원을 53명이나 선출하는 반면 사우스 다코타주, 버몬트주, 알래스카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주는 각각 1명의 하원 의원을 뽑습니다. 자, 한편 100명의 상원 의원은 6년 임기로 인구와 관계없이 각 주에는 2명씩의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2년마다 상원의원의 약 3분의 1이 다시 선출되는데, 미국은 각 주에서 연방의원 선거를 관리하고 각 주에 선출하여 연방에 보내게 됩니다. 상원은 의장을 선출하는 하원과 달리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시 상원의장이라는 부의장만을 선출하는데, 자, 보통은 여당에서 가장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 부의장에 선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이제 미국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감이 오셨을 텐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 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거 초반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판세 전망들을 보면 박빙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자, 여전히 민주당이 승리할 거란 전망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화당 후보들이 앞서는 지역이 늘면서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도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몰래 지지했던 샤이 트럼프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3일 선거 예측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435명을 뽑는 2년 임기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205곳, 공화당은 199곳에서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경합 지역은 31곳입니다. 지난달 26일만 해도 민주당 우세 206곳, 공화당 우세 189곳, 경합 40곳이었지만 경합 지역 9곳을 포함해 민주당 우세 지역 1곳이 공화당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기존 우세 지역에 더해 경합 지역에서 12곳 이상을 이겨야 하는데, 경합 지역 31곳 중 30곳은 공화당이 현역 의원인 지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상원은 의석수가 공화당 쪽으로 더 기울고 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티스가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의 우세가 예상되는 지역은 50곳, 민주당은 44곳, 경합은 6곳입니다. 경합 6곳 중 4곳의 현역이 민주당인데, 이 중 플로리다와 미주리에서는 각각 공화당 후보인 릭 스콧 주지사와 조지 홀리 주 검찰총장이 근소하게 앞서는 상황입니다. 노스다코타에서도 케빈 크레머 하원 의원이 민주당 현역을 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결국 기존 51석인 공화당의 의석수가 54석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의회 전문 매체 힐TV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민주당 바람을 예상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과 몇 표 차이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뉴욕 타임스 또한 22일 공화당원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유와 그렇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성폭행 미수 의혹을 받았던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의 인준 과정이 공화당 지지자의 열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른 것도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주의 사전투표에서 공화당 후보가 표를 더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라스무센이 22일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7%, 최근 10일 평균치로 보면 44.5%로 취임 한 달여 후인 2017년 3월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미국 우선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번 선거를 통해 판가름 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중요한 선거 지표가 된다는 평가입니다. 자, 특히 민주당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지원 유세에 뛰어들면서 분위기가 2016년 대선의 연장선으로 흐르는 것도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라스베이거스 유세에서 지금의 경제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누가 시작했는지 기억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깎아내렸습니다. 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50에서 57%로 일반 직무 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 이행 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무릎 꿇린 백인 중산층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개혁 조치들을 묵묵하게 지지할 거란 분석들도 있습니다. 자, 텍사스주 지역신문인 웨더퍼드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장에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샤이 트럼프 현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만 현직 대통령의 중간선거 징크스와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하려는 여성 유권자의 표심은 민주당에게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 18번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상하원 전체 의석수를 늘린 건 딱 2번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간선거는 흔히 현역 대통령의 파티를 망쳐왔다며 성난 대졸 여성들의 결집력은 이번 선거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중남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시작된 행렬이 북쪽의 미국 국경을 향하면서 7천여 명이 넘는 규모로 그 숫자가 늘어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러밴을 빌미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휴스턴에서 열린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 유세에 참석해 이민자 한 명이 들어오면 가족을 모두 데려오는 연쇄 이민이 문제라며 캐러밴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캐러밴은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온두라스를 비롯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에서 폭력과 마약 범죄, 가난을 피해 고국을 떠나 도보나 차량으로 미국을 향해 이동하는 이민자 행렬을 뜻합니다. 자, 그들은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해 일자리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캐러밴이 점차 큰 규모로 미 국경에 근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가적 비상사태라면서 중미 국가들을 향해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과 신분이 확실치 않은 중동 사람들이 섞여 있다고 했고, 나는 국경 순찰대와 군에 이는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알렸다며 법을 바꿔야 한다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온두라스 출신으로 캐러밴 지원단체 국경 없는 사람들을 이끄는 데니스 오마르 콘트레라스는 캐러밴에는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도 없다고 강조했고, 행렬 참가자들은 모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내가 아는 한 4개 국에는 부패한 정보를 능가하는 테러리스트는 없다고 말하며 트럼프와 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을 중간선거에 10분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자신의 반이민 정책이 지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인데 20일 휴스턴 유세에서 트럼프는 수백만 불법 외국인들이 우리 국경을 침범하도록 민주당이 부추기고 있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 18일 몬태나주 미줄라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들이 캐러밴을 후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배후론을 꺼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민자들이 민주당 측에 돈을 받고 국경으로 몰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우리가 미국 중간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탄력을 받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또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때문일 것입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섣불리 예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우파 시민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 부디 전통적인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이런 대한민국 내 우파 세력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